이재명 후보는 그렇고요.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이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네. 여의도 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행정 경험이 사실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인들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분인데 네. 이분도 특징이 네. 이 실무진은 이 검찰에서 이 동고동락했던 부분 그런 분들이 실무진 중에서 핵심으로 한 3분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청 출신 또는 경기도청 출신이 핵심 실무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직전 직책이 검찰총장이니까 그렇죠. 검찰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대선 후보 이 선대위 또는 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색깔은 다르지만 네. 두 분의 핵심 그룹이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네. 이분이 유명해진 게 독직 폭행 논란이라고 아세요? 네네 알죠. 네, 그 정진웅 검사가 그렇죠. 네. 정진웅 검사가 이제 그 날아가는 장면이 그때 신문에 보도됐죠. 날아가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이제 독직 폭행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윤석열 후보하고 가장 가까우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가 대선 출마 맨 처음에 시작하고 발을 이렇게 내디뎠을 때 핵심적인 참모들을 좀 연결해 준 고리다. 그러니까 뭐 책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러운 게 이분은 아직 현직 검사거든요. 네.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는 이 보직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진짜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 외에는 알기가 좀 어려운데 외부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이제 그런 후배들도 이 한동훈 부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젊습니다. 7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검찰 안팎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진우 이 캠프 네거티브 팀장. 이분은 이제 캠프에 지금 합류해 있는 거죠? 합류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장은 캠프가 해체되어 있는데요. 해체되기 전에 윤석열 그러니까 캠프죠. 여기에 이제 네거티브 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했다.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분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뭐 이렇게 이제 거론도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진우 변호사는요. 저도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분이 유명해졌던 것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동부지검의 형사 6부장이 이 특수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석동영 검사장이랑 같이 일을 했었나요? 아니요, 석동현 본부장은 그 검사장은 그 전이고요. 이분이 이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에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환경부 뭐 인사 개입. 그러니까 김은경 블랙리스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그 하다가 이분이 이제 뭐 좌천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이 변호사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약간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였고 각을 세웠고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좀 가까운 검사였다 이런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선대위에서 이제 네거티브 팀장을 맡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받는 것을 막아내는 게 방패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는 상당히 좀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은 뭐 이 캠프에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선 과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도 아직은 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뭐 윤모 과장인데요. 이분은 이제 9급으로 검찰에 이제 들어가서 3급까지 승진을 한 거죠. 사실 9급으로 이 어느 그 행정 조직에 들어가서 말단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최상단에 올라가 있는 거죠. 6번 승진한 거잖아요. 사실
공무원들 3번 승진하기 어렵거든요. 네. 전설적인 인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이제 언론 노출이 딱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당했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법원에서 이 직무정지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이래갖고 직무정지가 풀렸어요. 네. 그러면서 직무정지 풀리는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가 승용차를 타고 검찰로 출근을 해요. 네. 그때가 아마 오후였어요. 네네. 그때 이제 옆에 타고 있던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다시 이제 최측근이다라고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저희가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도 아직 현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거취를 결정해서 선대위에 합류한다거나 아니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다라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윤 후보를 많이 돕는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명 공개는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검찰 안팎에 쭉 퍼져 있는데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 살림살이를 도맡는 네.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도 그렇게까지 네.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인 이렇게 거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무자를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 국회의원 중에 윤 후보와 가장 가까운 핵심 측근 의원이 누구냐? 자, 이분 저는 한 사람은 알 것 같아요. 누구죠?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 뭐 중마고우라고 하죠. 어렸을 때 친구인 권성동 의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이제 중마고의죠. 근데 원래 비서실장에 거론됐던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반대로 네. 권성동 의원으로 대체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장제원 의원이 왜 그 구설수에 올랐는지 아시죠? 그 아들 때문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아들 음주운전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여전히 핵심 측근, 그러니까 영촌, 네, 영촌으로 거론되고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일단 권성동 의원 말고 또 다른 그 측근 의원이라면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해서 못 갔다. 아, 장제원 의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은 왜 논란이 됐을까요? 일단 뭐 아들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들 음주운전 때문에 네. 시끄러워지니까 아마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 갖고 되게 막 시끄럽다,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 상당히 소통이 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선대위에 대한 윤곽을 좀 공유하고 있지 않나.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네. 윤한홍 의원이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은 네. MB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네. 했어요. 그 비서관 승진을 누가 시켜줬냐?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이분을 이제 승진시켜줬는데, 네. 윤한홍 의원은 초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캠프에 있었어요.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분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네, 맞습니다. 부시장을 지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캠프로 합류를 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네. 총괄 선대본부장에 임태희 전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론이 잠깐 됐었죠. 네, 제가 보기로는 네.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윤 의원이 천거를 해서 네. 임태희 실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승진 발탁해준 사람에 대한 보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윤한홍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네. 임태희 전 이제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신영출 보좌관이라고요. 네. 아실 텐데. 네. 이분도 지금 이제 캠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윤한홍 의원 보좌관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임태희 총괄 선대본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네. 윤한홍 의원이 네. 일종의 이제 그 역할을. 파이프 라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이 당 사무총장 교체를 건의했다. 네. 그러면서 거론됐던 분이 바로 윤한홍 의원이에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네.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선대위 얼굴에 옛날 사람은 안 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즉각 견제를 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임태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된다. 그렇죠. 네. 저는 그걸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직설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인사혁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참신한 후보 옆에는 경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새 사람이 포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환홍 의원을 통한 이 임태희 총괄선대본부장론이 지금 견제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뒤면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네, 20일 선대위 발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과연 이 선대위에 합류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게 새롭게 이제 준비한 그 코너인데요. 이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이 누군지 오늘은 이게 실무자 3명,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 3명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뭐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람의 후보와의 관계, 그리고 해왔던 일,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이 평가를 종합해서 이 자의적으로 선별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 외에 또 핵심 측근으로 거론되는 실무자와 이 국회의원이 누가 있는지는 이 기회를 만들어서 또 이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끝으로 더 소개해 줄 만한 분이 있나요? 일단 이재명 캠프에 보면 조정식 의원이 지금 총괄을 맡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차기 경기도지사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분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마쿠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가 네. 정진석 지금 국회 부의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분도 중마고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끼리 가까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하고 정진석 의원의 아버지가 이제 정성모 전 장관이거든요. 이 아버지끼리 가깝고 아들끼리도 좀 가까워서 대를 이어서 친분을 유지하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이런 그 집안끼리 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진석 부의장의 역할도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네. 지난 경선 때도 상당한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정진석 부의장을 좀 주시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차차 기회를 갖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